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폭락이 또 오던 말던 저평가 이 기업은 투자하세요. 세계 1위 됩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업은 이게 저평가인가 싶을 수 있는데 막상 계산해 보면은 저평가 구간에 이제 들어서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인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고요. 아마 지금의 상승 추세가 앞으로도 쭉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에 댓글로 응원해 주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 힘으로 열심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댓글로 응원 많이 달아주시면은 제가 더 힘을 내볼 테니까 꼭 한 자씩 뭐 짧게라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로봇 자율주행 저희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거는 뭐냐, 최근에 GNC 에너지가 교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게 전환사채랑 교환사채가 이 두 개가 있는데 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전환사채는 뭐냐,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렸어요. 그러면은 그 100만 원을 나중에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100만 원을. 그래서 주식을 좀 더 발행을 하는 겁니다. 내가 원래 100주가 총 주식 수였는데 내가 100만 원 빌렸잖아. 그럼 100만 원 나중에 내가 우리 회사 주식으로 바꿔줄게. 그럼 100만 원이 회사 주식으로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100주였는데 10주가 추가돼. 그러면 총 몇 주가 되죠? 전환사채가 되면은 110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교환사채는 뭐냐?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랑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뭐 A, B, C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있겠죠? 그거랑 너랑 바꿔줄게 라고 하는 게 교환사채입니다.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저기 회사가 갖고 있는 주식 중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뭐냐면 자사주입니다. 그래서 자사주 포함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환사채랑 다른 점은 예를 들어 총 주식수가 100주였다면 그 중에 뭐 자사주가 한 10주 있었겠죠. 예를 들어. 그러면은 이거랑 바꿔줘. 내가 100만 원 빌렸는데 그 100만 원 빌린 거랑 이 자사주랑 바꿔줘. 나 돈 못 갚겠으니까 주식으로 받아가. 그럼 주식이 늘어나나요? 안 늘어나죠. 네, 있는 주식 그대로 그냥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전환사채랑 교환사채랑은 다르다. 근데 교환사채는 꼭 자사주가 아니어도 뭐 내가 다른 회사 주식 갖고 있으면은 그거랑 교환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교환사채 발행은 이제 자사주랑 이 교환을 하려고 발행을 하는 겁니다. 왜? 자사주를 너무 많이 들고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뭐 강제 소각이 된다라든가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때 우호 지분이라고 하죠. 우호적인 기업이나 또는 우호적인 쪽에다가 내 자사주를 넘기는 겁니다. 잠깐 맡겨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GNC 에너지는 147억 원 규모의 교환사채를 발행키로 했다라고 공시를 했고요. 자사주 42만 6천 주 2.59%를 교환 대상으로 처분했습니다. 지금 자사주 남은 거 다 처분했습니다. 사실 뭐 이유가 있겠죠. GNC 에너지는 앞서서 자사주의 50%, 약 50만 주 3%를 20만 주는 NH투자증권에 이 매각을 했고 나머지 30만 주는 국내 투자자에게 시간에 대량 매매를 통해 털었습니다. 그래서 이 50만 주 털고 이번에 42만 주 나머지 절반 남은 것도 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터냐? 최근에 자사주 강제 소각하는 상법 개정안이 올라가면서 사실 이거 잘못하면은 우리 자사주 그냥 다 털게 생겼다. 자사주 그냥 있는 거 소각하게 생겼다. 그럴 바에는 절반은 교환사채 발행하고 뭐 절반은 뭐 우호 지분 넘기고 뭐 절반은 어떻게 해가지고 만들자 해서 이번에 교환사채를 발행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상법 개정에 조금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심을 좀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왜 관심을 두고 있느냐? 사실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이 최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AI 데이터 센터가 상당히 많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 건설 시장에서 뭐 상업 건설이나 아니면 뭐 주택 건설이나 아파트 건설이나 그거를 데이터 센터가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건설 시장이
이제 절반 이상이 데이터 센터 건설 시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만한 게 수익성이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데이터 센터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공실이라는 게 생길 수가 없거든요. 거기 안에 있는 싹 다 서버로 채우고 그 서버를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실제로 거기 안에 공실보다는 거기를 빌려서 사용하려는 뭐 AI 기업이나 아니면 클라우드 기업이나 그런 기업이 훨씬 많단 말이죠. 그래서 좀 물리적인 공간을 대여하는 것보다 이런 이 서버를 대여하는 시장이 조금 더 수익성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I와 클라우드 확산으로 데이터 센터가 글로벌 부동산 시장의 차세대 핵심 자산군으로 부상하고 있는 상태고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이 2030년까지 연평균 17%가 상승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엄청난 성장이죠. 근데 연평균 17%라는 거는 아시겠지만 앞으로도 지금부터 최소한 4, 5년은 더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데이터 센터가.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디지털 정보의 저장, 처리, 전달을 위해 고성능 서버 인프라를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 서버를 빌려 쓰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뭐 자체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쓰는 사람도 있는 거고요. 뭐 돈이 많냐 아니면 없냐 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지난해 글로벌 데이터 센터 투자 거래액은 2023년 대비 30% 늘어난 600억 달러 규모를 형성했다라고 합니다. 600억 달러면은 거의 뭐 7, 80조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성장, 그러니까 건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데이터 센터가 만약에 건설이 많이 되면은 여기서 좀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뭐냐? 그냥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고 GPU가 당연히 많이 들어가고 메모리 많이 들어가고 뭐 거기 안에 뭐 우리 냉각기 많이 들어가고 뭐 다 이해해요.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전력기기 많이 들어가고 그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거기에 추가로 우리가 꼭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비상 발전기입니다. 이 비상 발전기라는 게 아시겠지만 혹시나 주변에서 뭐 전기가 끊기거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재해가 생겨서 데이터 센터가 멈추거나 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겠죠. 최근에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화재가 나서 그 화재에 따라서 카카오가 멈춰버리고 먹통이 나오는 상황이 생겼죠. 근데 그때 만약에 비상발전기가 돌아갔다면 먹통이 나오지 않았겠죠. 그래서 AI,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엄청난 전력 수요를 얼마 시간 동안에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365일 무중단 운영이 핵심 경쟁력이에요. 그래서 그 엄청난 전력 수요를 매일매일 1분도 1초도 쉬지 않고 돌아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말 한 몇 초 정전도 막대한 손실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데이터가 가야 되는 게 막히는 거니까. 그래서 안정적인 주전력망 외에 혹시 그 주전력망이 끊기거나 또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기 확보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필수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 뭐 신재생 에너지 쓰면 되잖아요. 신재생 에너지로 발전하면 되잖아요.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태양광, 풍력. 근데 태양광, 풍력이라든가 이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와 환경에 따라 발전량이 불규칙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떠 있으면 당연히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겠죠. 근데 해가 지면은 조금 들어오겠죠. 풍력도 마찬가지죠.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두면 되잖아요. 그 저장해 둘 수 있는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질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기가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ESS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 흔히 알고 있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담는 이 그릇은 중장기가 지금은 불가능하다. 단기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SS와 같은 새로운 기술이 비상전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죠. 전기를 미리 모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장시간 동안 대용량의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는 비상발전기가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당연하죠. 그 ESS에 엄청난 양의 배터리와 응축된 밀도 높은 배터리가 들어가고 그거를 이제 잘 전기를 담아놔야 되는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데이터 센터를 돌릴 정도로 사실 단기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 그만한 에너지를 담아 놓는다라는 게
그래서 ESS가 단기적으로 전력을 어떻게든 일단 틀어막고 그동안의 비상발전기를 돌려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상호보완적인 형태가 가장 좀 이상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 멀리에서는 뭐 ESS가 아니라 더 나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이렇게라도 막아두는 게, 틀어막는 게 정답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센터 성장과 함께 비상발전기 시장은 계속 수요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발전기에 대한 수주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GNC 에너지의 비상발전기를 SK가 수주했는데 SK 중간에 끼는 애가 있어요. 누구냐면은 아마존 웹서비스입니다. 울산 AI 데이터 센터는 지난 6월 20일 출범한 국내 최대 규모의 AI 전용 데이터 센터입니다. 국내에 있죠. 그래서 GNC 에너지가 SK와 420억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SK 혼자가 아닙니다. SK 그룹이랑 아마존 웹서비스가 협력해서 구축 중인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GPU가 6만 장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웹서비스의 의견도 물어봤겠죠. 이쪽이 괜찮은데 뭐 해볼래? 하니까 뭐 괜찮은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서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아마 GNC 에너지를 쓰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존 웹서비스가 함께 투자하는 국내 AI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 시스템 공급자로 선정됐다라는 게 그래도 뭐 직접적으로 아마존 웹서비스가 괜찮네라고 하지 않았더라도 이거는 한번 둘러보고 나쁘지 않은데? 라고 판단한 게 아니냐. 뭐 직접적으로 고른 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해가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네이버 수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상발전 이 설비 전문 기업 GNC 에너지가 네이버와 데이터 센터 각세종의 비상용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각세종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가 새로 지은 데이터 센터입니다. 근데 정말 이 화재라든가 여러 가지 좀 피치 못할 사정이 생겼을 때 전력이 끊기거나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센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금액은 627억 1천만 원으로 연결 기준 매출액의 약 27%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큰 규모입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는 선급금으로 30%를 받고 진행 상황에 따라 중도금으로 50%, 나머지 10%를 잔금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처음부터 돈을 다 받진 않지만 이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2029년도까지인가가 이제 계약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한 3년 정도를 나누더라도 한 200억씩은 들어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세종은 2023년 완공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로 축구장 41개 크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엄청나게 감도 안 와요. 얼마나 큰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주를 좀 많이 받고 있어요. 다 최근 수주입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가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지금 보면은 여기가 5,000원이거든요. 이 5,000원이 지금 한 38,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이런 상태에서 이거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 이걸 보고 안 높다라고 할 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눈으로 보고도 절대 이건 낮지 않은데 이건 높은 게 맞는데라고 생각하겠죠. 바닥에서 한 적어도 600%, 700% 이상은 상승을 했으니까. 근데 이걸 한번 이 눈에 보이는 그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GNC 에너지는 2022년 이전 영업이익 대비 평균 8배 수준으로 박스권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영업이익의 한 8배 수준으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때는 실적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냥 그 어중간한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대비 8배로 유지를 하다가 이제 실적이 갑자기 우상향하기 시작하면서 2023년에는 이 주가가 영업이익 대비, 근데 여기서 나온 영업이익은 전년 기준이에요. 왜냐면 전년 기준으로밖에 계산이 안 됩니다. 올해는 다 예상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 기준으로 약 9.7배 정도 저점을 형성을 했습니다. 주가가 최저점일 때 고점은 17배 정도까지 주가를 올렸어요. 영업이익 곱하기 17배 정도의 기업 가치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2024년에는 저점이 6배였어요. 왜냐하면 실적이 좀 갑자기 폭증하다 보니까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점은 또 16배까지, 그러니까 비슷한 수준까지 또 끌어올렸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주가가 끌어올려졌고요. 그럼 지금 2025년도는 어느 수준이냐? 모두 전년 영업이익으로 계산한 수준이고요. 2025년 현재도 2024년 영업이익 기준 16배 수준입니다. 그럼 오를 만큼 올랐다,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는 내가 봤을 때는 많이 올랐고 올해는 많이 성장했어요. 근데 이거를 2025년 확률 높은 영업이익 예상치, 왜 확률 높다 하냐면 이미 상반기에 실적 나왔잖아요. 그럼 상반기 실적만 봐도 얼추 올해 실적이 보입니다. 그래서 얼추 올해 예상이 확률이 높은 영업이익 예상치로 계산을 해보면 지금 현재 가치는 8.8배예요. 그럼 뭐다? 저평가 구간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언제 다시 가치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2025년에서 2026년으로 넘어갈 때 기업가치평가를 한 번 더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지금이야 24년 기준으로 보니까 고점인 거지만 25년 기준으로 3, 4분기 실적까지 어느 정도 발표가 나오면 2026년도에 다시 평가를 받고 주가 반등이나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실적 추이거든요. 지금 22, 23, 24 영업이익 61억, 110억, 300억 이렇게 떴습니다. 매출액 당이 떴고요. 근데 중요한 건 2025년 전망치가 591억이고 영업이익이, 매출액이 2824억입니다. 근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확인해 봅니다.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과 매출액 수준을 보시면 일단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126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대략 한 2025년도 2800억이 될까? 이거는 좀 애매해요. 근데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대략 272억입니다. 272억이면은 사실 590억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GNC 에너지 실적 추이가 제가 봤을 때는 2024년도보다 2025년도가 이 전망치에 어느 정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은 현재 가치가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GNC 에너지에 관심을 가지실 때 지금 가격에서 무조건 올라요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박스권으로 열어놓고 실제로 뭐 지금 구간에서 뭐 마이너스 한 15% 정도 본다고 한다면 한 27,000원까지 열어놓고 이 GNC 에너지는 이 박스권 안에서 흔들다가 25년 말이나 26년도 초에 주가 움직임이 다시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겠구나. 현재 24년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지금 이 배수로 봤을 때 고점 부분이 맞지만 지금 가격으로 봤을 때는 사실 2025년 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높은 구간이 아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GNC 에너지의 그 그림만 보고 너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이거 3분기 실적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지금 충분히 예상치만큼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마 2025년 말에서 2026년 초까지는 좀 보면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래서 좀 크게 열어놓고, 시장이 중간에 흔들릴 수 있으니까 크게 열어놓고 관심을 두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만약에 나는 모르겠다, 지금 그거 보고 잘 모르겠어요 하면은 차라리 2026년 1월 초나 아니면 2025년 완전 말이나 이때 보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3분기 실적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얼추 나왔을 때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됐고요.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합니다. 설치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적을 때도 없습니다. 예, 전화번호 받아봤자 쓸 데도 없어요. 그래서 안 받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금융감독원의 정식 인가를 받은 투자자문사기 때문에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중요한 글을 어플에다 쓰면은 푸시 알람이 가거든요. 그럼 알람 그냥 승인 허용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그래서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하셔라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이렇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되고요.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로봇, 자율주행,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 트럼프 정책 독점 수혜 리포트 해가지고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AI 소프트웨어, 반도체, 테슬라 저희가 다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져야 본전이니까 꼭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10월 2일, 1일, 30일, 29일 추천주도 매일매일 나눠드리고 있고 저희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 국내 이슈 저희가 장전에 저 매일매일 무료로 정리를 해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나 관련주 장마감하고 무료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저희가 평생 무료로 운영하는 어플입니다. 무료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다 얻어 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이 관심과 사랑, 이 댓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 좋아요, 구독 이 모든 것들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댓글, 구독 많이 달아주시고요. 응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